모든 것이 마법과 같았다. 2021년 7월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을 타고 지구고도 85km까지 올라가 미세 중력을 체험하고 귀환해서 밝힌 소감입니다. 저런 말을 듣고 나면 저도 우주 관광을 하고 싶어지는데요. 나도 우주여행 한번 가볼까 하고 티켓을 사려고 보니 3억입니다.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가야겠네요. 버진 갤럭틱의 우주여행 티켓 값이 대략 3억이라고 하는데 여행은 대략 90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이 예약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브랜슨 회장은 조만간 우주여행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일론 머스크도 2026년에 화성 관광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죠. 스페이스X가 개발한 유인 우주 왕복선 스타쉽에 일반인 100명을 태우고 화성을 다녀오겠다고 한 건데요. 조금 무서운 건 탑승자 중 상당수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영광스러운 모험이라고 했죠. 덧붙여서 2050년까지 지구인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약을 밝혔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봐야겠네요. 시간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면 우주여행 비용도 3억보다 더 저렴해질 겁니다. 1938년 호주에서 영국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만원 정도면 갈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야 할 텐데요. 보통 나사가 우주선을 한 대 만들려면 5,6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비용이 135억 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40배 가까이 저렴해지는 거죠. 제작 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우주선은 한 번 쏘면 다시 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스페이스X 등의 우주선 착륙 실험을 통해서 우주선도 다시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죠. 우주선을 제작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것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발사 비용을 30%가량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여행 비용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우주 관광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우주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나사가 2024년까지 달에 우주인 2명을 착륙시켜서 일주일간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969년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후 1972년 아폴로 17호까지 달에 인간이 착륙한 것은 6번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이 직접 달에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50여 년 만에 사람이 달에 가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에서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여성 우주인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탐사선을 달로 보낼 예정입니다. 달에 보낼 첫 번째 탐사선은 시험용 달 궤도선 KPLO입니다. KPLO는 스페이스X의 팔콘 9 발사체를 이용해 달에 가게 됩니다. KPLO는 6개의 탑재체로 구성되는데요. 그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감마선 분광기는 달에서 물, 산소, 철 등을 찾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세계 최초로 달에 매장된 티타늄 분포 지도를 만들 계획이죠. 티타늄 분포는 지하의 마그마 분출과 관련이 있어서 다른 자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우주인터넷 DTN은 탐사선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구로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지구와 탐사선 사이에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할 계획이죠. 나사에서 개발한 섀도우캠은 달의 영구 음영 지역과 표면 이미지를 촬영해서 달 유인 탐사선 착륙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죠.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달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1969년에 인류의 첫 달 착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강대국 간의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크기도 했지만 당시 달에서 가져온 토양은 이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달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존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달 표면에 월면토를 이용한 건설 재료 생산 연구도 하고 있죠. 물이 없는 달의 환경을 반영해 마이크로웨이브로 온도를 높여 월면토를 녹이고 딱딱한 형태의 건설 재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죠. 그리고 달의 우주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달 표면의 환경을 재현하는 집안열 진공 챔버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달의 집안, 온도, 진공 조건에서 검증을 위한 전용 장비로 개발된 세계 유일의 시설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달에 착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자 목표였다면
지금은 화성을 비롯한 더 깊은 우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달에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가는 시간은 4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 거리가 5,800만 킬로미터에서 멀 때는 4억 킬로미터 정도라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죠. 달에 먼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야 화성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화성보다 달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우주 개발은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우주를 향한 전진기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달 탐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주 개발은 국가가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였다면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선정되기도 했죠. 우주에 그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고 이제는 그 가치를 찾아 나설 만한 기술력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주 개발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에서부터 다양한 우주 개발 사업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해외여행 대신 우주여행을 계획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달 탐사, 우주 개발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